네, 안녕하세요. 이번 그 비전 구현팀 팀장을 맡은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좀 발표를 하면은 1학기 동안 뭐 했냐 하면은 비전팀은 계속 논문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매주 한 편의 논문을 읽고 스터디 시간 때 계속 그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뭐 adversarial attack이랑 continual learning 같은 ML safety나 뭐 XAI, 뭐 제너레이션, 뭐 다양한 토픽들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다음 학기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 연구 주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각자 개인이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하고 리서치하고 실험하고 분석하는 방향으로 일단 이번 학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멤버와 프로젝트를 좀 소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이 떠나갔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재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example forgetting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현진님은 crack detection with super resolution,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ethinking noisy labels in the wild고, 플로님은 BNN의 generalization performance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현진님 계시면은 이 crack detection with super resolution 설명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슬라이드를 넘길 때, 네. 저는 앞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슈퍼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크랙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슈퍼 레졸루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해상도 로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바꾸는 그런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토목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슈퍼 레졸루션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크랙, 그 콘크리트나 스틸 강제에 있는 크랙을 드론이라던가 좀 원거리에서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최소한 3mm에서 1cm 이상 정도 되는 크랙을 잡아야 되는데, 원거리에서 찍다 보니까 되게 해상도가 낮아져서 이제 크랙의 해상도가 낮아서 이거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크랙을 그러면 좀 더 큰 거를 찾으면 되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크랙은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토목 쪽에서는 크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꿔서 조금 더 정밀한 크랙 디텍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할 방법은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꾸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레디셔널 방법도 있고, 뭐 딥러닝도 있고, 뭐 요즘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정하진 않았지만 관련해서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제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욜로 버전 5를 이용해서 디텍션하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구에서 조금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를 욜로로 돌렸을 때 결과값과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해서 욜로를 돌린 결과값을 비교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지, 얼마만큼 작은 크랙을 디텍션할 수 있는지, 그렇게 성능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연구 주제의 컨트리뷰션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조기에 크랙을 발견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작은 정밀한 크랙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욜로 버전 5 같은 게 아시다시피 실시간 디텍션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크랙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금 마지막 3번째는 조금 더 확장한 컨트리뷰션인데, 이제 크랙 말고도 이제 토목 구조물에는 뭐 방리라던가 부식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디텍션 하는 데에도 해당 기술을 조금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컨트리뷰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셋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 쾌글에서도 주고, 그리고 CFD라고 로드 크랙 데이터셋이라고 깃허브에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팀원들 그 발표하기 전에 있어서 사실 나머지 다른 팀원들 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투이션이 되는 논문이 하나가 있어서 이거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이 뭐냐면은 그 2019년도에 아이클레어의 그 어셉이 된 논문이고 제목은 Empirical Study of Example Forgetting During Deep Neural Network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애스트랙만 간단하게 좀 핵심만 보자면은 이 forgetting 이벤트라는 거가 나옵니다. forgetting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이미지, 뭐 강아지 이미지 A가 있다고 하면 이 강아지 A는 학습을 하면서 얘가 계속 까먹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근데 강아지 이미지 B 같은 경우는 얘가 한 번 배우면 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를 관측을 하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실험을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 해봤더니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이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얘가 계속 포겟팅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어떤 거는 전혀 그런 게 안 일어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에 이 unforgettable 혹은 forgettable한 example가 있을 텐데 이게 뉴럴 아키텍처의 구조 그러니까 모델이 뭐 레즈넷이든 뭐 다른 어떤 구조든 간에 모델 상관없이 제너럴하게 그 데이터가 좀 그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즈넷으로 했던 아니면 뭐 BGG로 했던 여러 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그 forgettable example이 있고 그게 좀 공유가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forgetting dynamics를 이용을 했었을 때 데이터셋을 조금 줄여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기존과 같이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압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컨트리뷰션을 가진 논문인데 그래서 forgetting 이벤트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만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면은 이 결국 요게 지금 while not trai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에포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한 에포크 내에 이 트레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r example인 i가 배치니까 요거 하나가 그 에포크 내에서 그 for iteration in 그 데이터 로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배치 하나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있어서 그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큐리시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어큐리시가 0인지 1인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이라고 하면은 얘가 맞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쭉 에폭마다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어느 순간 러닝 이벤트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1이 되겠죠. 0001이 됐다가 111이 계속 되면은 얘는 한 번 배우면은 안 까먹는다.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한 번 배웠다가 001이었다가 101010 하면은 얘가 계속 까먹는 거죠. 한 번 배웠다가 까먹었다. 한 번 배웠다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런 근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엠니스트랑 사이파10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forgetting 이벤트가 안 일어났다. 한 번도 거의 안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한 번 일어난 거, 뭐 두 번 일어난 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그에 비해서 엠니스트는 좀 쉬운데 사이파10 같은 경우는 forgetting 이벤트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0인 경우가 되게 좀 적고 나머지 데이터는 forgetting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적어도 까먹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게 좀만 설명하자면은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안 까먹는데라고 했었을 때는 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사람이 봤었을 때도 이거 딱 봐도 비행기의 특성이 잘 보이고 차 같은 경우도 중앙에 잘 위치해 있고 벌드도 이 새같이 잘 있고 캣도 그렇고 모든 그 어트리뷰트가 다 잘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unforgettable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자주 까먹는 얘들은 뭔데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거 보면 비행기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돌고래 같이도 보였었거든요. 맨 처음 봤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사람 같은 다른 어트리뷰트이 좀 끼어 있고 뭐 이거는 그 도요새인가 하여튼 새 종류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 조금 그래도 이런 새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또 사람 이 팔이 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슴이라고 보긴 저는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고 저그 같은 경우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개구리도 이상한 뭐 있고 홀스도 이거 지금 보면 이게 사람이고 홀스의 그 얼굴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고 쉽도 좀 애매하고 촉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이 논문을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영님 바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주제는 Why Example Forgetting Happens입니다. 그냥 주제 그대로 Example Forgetting이 왜 일어났냐에 관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Forgettable Example과 Unforgettable Example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gettable Example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getting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배웠는데 까먹는 그런 Example들로 볼 수 있겠고, Unforgettable Example들은 한 번 배우면 잘 까먹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 학습시키면 잘 까먹지 않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고 싶은 건 포게팅, 그 example 포게팅이 왜 일어나냐에 관한 건데, 그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피규어를 보고 좀 추측을 만들고 그 추측에 대해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오는 피규어인데, 일단 A 보시면 데이터셋을 랜덤으로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학습시킬 때 어큐레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 그래프입니다. 일단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그 파란색, 이 랜덤 파티션 1으로 트레이닝 시켰을 때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랜덤 파티션 2로 학습시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란색으로 학습시키면 랜덤 파티션 1에 대해서는 어큐레시가 아주 높게 거의 100과 가까이 찍히는데, 파티션 2에 대해서는 한 65 정도로 높지 않게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이 바뀌게 되면 도메인이 바뀔 거니까 이래서 어큐레시 드랍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일단 이 실험입니다. 근데 파티션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never forgotten, 그러니까 unforgettable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리고 한 번 이렇게 forgetting 이벤트가 일어나는 forgettable 이미지를 넣었을 때 바꿔가면서 트레이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를 알아본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먼저 보시면, 일단 forgettable 이미지로 학습을 시켰을 때 unforgettable 이미지는 약간 한 70 정도의 어큐레시가 찍히는 반면에, 마지막 피규어 보시면은 unforgettable 이미지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forgettable 이미지들은 50 정도의 어큐레시밖에 찍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논문에서 그 forgettable 이미지들은 좀 언커먼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forgettable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이제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unforgettable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처들은 이제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교집합이 언포게터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포게터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일단 두 가지 추측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포게터블 이미지에서 보시면 어크리시 드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언포게터블 이미지는 별로 어크리시 드랍이 크게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도메인이 바뀌게 되면 언포게터블 이미지들만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싹 다 까먹기 때문일 건데, 얘네가 다른 라벨들이 가지는 피처들과 겹쳐서 얘네들을 까먹게 되는 거다. 첫 번째 추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모델이 그 트레이닝을 함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두 가지 일단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게 이제 두 가지 예상 중에 이제 뭐가 맞는지, 맞는 게 있는지 일단 알아볼 생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컨티뉴얼 러닝에서 나타나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연장선에 있는지 좀 알아보고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제가 Rethinking Noisy Labels in the Wild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논문에 나와 있는 피규어고요.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일반적인 레귤러한 examples 같은 경우는 포게팅 이벤트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최대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포게팅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노이지 examples는 뭐냐면은 개 이미지인데 고양이 라벨이 붙어있는 노이지한 라벨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이지한 라벨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분포가 다르게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게팅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노이지한 데이터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현상 중에서 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싶냐면은,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5번만 잊혀지고 끝나요. 근데 어떤 데이터는 한 10번 이상은 까먹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이미지들이 좀 모델 입장에서 더 빨리 메모라이즈를 하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존재를 하는지를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와일드라고 붙은 제목에 와일드가 붙는데 와일드가 왜 붙었냐면은 이제 제가 이그샘플 포게팅 논문을 읽었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이 엠니스트랑 사이파 10에 대해서만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내추럴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저희가 그래도 많이 그나마 사용하는 게 이미지넷인데 이미지넷 데이터가 사실 되게 노이지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알려진 사실이라서 좀 간단하게 그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멘트는 뭘 하고 싶냐면은 제가 결국 이러한 노이지한 라벨이 실제로 있는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어떤 이미지는 더 빨리 메모라이즈가 되고 어떤 이미지는 더 늦게 메모라이즈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니까 여러 가지 그 레스넷 50이라는 모델 하나를 고정을 시켜놓고 에폭을 되게 다양하게 둬서 그 어떤 이미지가 더 먼저 외우게 되고 어떤 이미지는 좀 덜 외워지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의 랜덤 시드에 대해서 레스넷 50을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뭐 베리어스한 에폭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러닝 이벤트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한 번도 얘가 메모라이즈를 못한 거죠. 모델 입장에서 배우지 못한 거니까 이 8개의 랜덤 시드에 대해서 한 번도 공통적으로 러닝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에폭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 에폭이면은 10장의 이미지가 뭐 얘가 학습을 아예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120 에폭이면은 한 2장의 이미지만 얘가 학습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있는지 관측이 되는지를 보고 그 릴레이션십이 실제로 뭐 40에폭 때 학습한 거랑 뭐 120에폭 때 학습한 거랑 알고 보니 교집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현상을 관측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된다,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내에서 어떠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먼저 또 외우려고 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게 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훌루님 BNN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연구 주제로 잡은 이훈로입니다. 먼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베이지안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되게 통계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굳건한 토대로 그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예측의 세이프티가 중요한 의료 분야 등에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냐면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일반 뉴럴넷과 다르게 웨이트를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트레이닝을 해서 그럼 이제 아웃풋도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뉴럴넷에 비해 크게 갖게 되는 장점이 세이프티 언설텐티를 이제 정량적으로 봄으로써 우리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모르는 샘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거를 또 언설텐티를 어떤 샘플의 정보의 가치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옵티멀하게 학습을 하고 또 어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들을 몇 개 가지고 온 게 아래 두 그림들인데 뭐 빨간 원처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오버 컨피던트한 일반적인 뉴럴넷에 비해서 이제 제시된 이제 베이지안 뉴럴넷은 이제 컨피던시가 낮음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자, 위에 가운데 보시는 세 가지인데요. 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저 수억 개의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 전부에 대한 적분 텀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데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타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된 모델들이 이런 어큐러시와 컴플렉시티의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잘 이제 밸런싱을 맞추는 다양한 이제 베이지안 방법론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버 파라메트라이즈된 이제 뉴럴넷은 당연히 트레이닝보다 테스트 에러가 높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델이 얼마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하는지 트레이닝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제시가 되는 한 가지의 매트릭이 모델 컴플렉시티인데
트래디셔널한 컴플렉시티인 VC 다이멘션은 이제 이 뉴럴넷을 잘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후속 논문이 왜 설명하지 못하냐에 대한 하나의 클루를 제시하는데 뭐냐면 오히려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돼 가지고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테스트 에러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얘가 임플리시트하게 일종의 뉴럴넷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가해준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럼 다른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잘 그 적용이 되는 다른 매트릭이 있나 찾아봤는데 하나의 가설로 내세운 게 이제 웨이트의 놈과 그다음에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에 저항하는 정도의 샤프니스를 어떻게 잘 컴바인하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더 후속 논문 이제 베이지안 기반으로 모델을 컴프레스 해가지고 노이즈 저항성을 또 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시된 모델들이 크게 우리가 모르는 분포를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VA처럼 간단한 가우시안으로 근사하는 이제 모델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리그레션 테스트에 대해서 가장 오른쪽인 그라운드 트루스와 지금 양상이 다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베이지안 뉴럴넷의 다양한 이제 어프록시메이트하는 방법이 제기다엔 이제 샤프니스와 놈이라는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매트릭에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설텐티를 전에 그 다른 분들 연구 주제처럼 언설텐티와 포게팅 이벤트를 어떤 샘플에 대한 정보의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새로운 매트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TV팀 발표는 다 마쳤고요. Q&A 세션을 받기에는 시간을 저희가 너무 많이 써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